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남자와 자상하고 푸근한 예비시댁 만나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의 아픈 상처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한 번 파혼을 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의 예비신랑과 예비시댁도 잘 알고 계세요. 그때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술도 많이 마셨었는데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 또 생겨버렸네요. 바로 파혼한 전남친 엄마가 저희 집에 파출부로 왔었다는 건데요. 저희 엄마 중졸이라고 잔뜩 무시하며 가오잡았던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일하러 왔다가 저희 보고 눈이 동그래져서는 식은땀 흘렸던 거 생각만 하면 이런 사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 전남친이랑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었는데요. 전남친은 대기업 대리였고 전남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셨어요. 그 집 엄마는 평생 가정주부셨다고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운송업 하시고 어머니는 미용일 하십니다. 엄마 18살 때부터 미용일 하셔서 지금 40년 가까이 일하셨어요. 한 20년 전에 개인샵을 내셨고요. 누구보다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웠습니다. 비록 주말까지도 바쁘게 일하시느라 저랑 제 동생은 할머니 집에서 먹고 자고 할 때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도 아주 애틋하셨어요. 저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며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겠다 하셨고 그 덕분에 저랑 제 동생은 배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학원 거의 다 경험해보며 자랐습니다. 그 덕분인지 둘 다 공부 잘해서 대학도 잘 갔고 부모님 지원받아 유럽 여행도 둘 다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 다양한 경험이 다 득이 되었던 건지 제 동생은 외국에서 연봉 2억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어요. 훨씬 더 잘 사는 집 많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에게 늘 어느 자리에서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남들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대 보내다가 어느 남자와 연애를 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전남친이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연인들처럼 사랑했고 2, 3년 사귀며 서로 결혼 얘기도 자연스레 나왔죠. 전남친이 자상하고 착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과 미래를 꿈꿀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줌마, 아니 전 예비시모는 진짜 제가 만나본 사람 중 최악이었어요. 인사차 식사 자리를 만들어 처음으로 그 전남친 부모와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 하시더군요. 제가 셀카를 잘 찍긴 하지만 그래도 딱히 얼굴이 모났다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집 엄마는 절 보자마자 대뜸 생각한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이마도 납작하고 턱도 작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상학적으로 너무 별로라는 이야기를 제 면전에서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빴죠. 왜 사람 외모 갖고 그러시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안 분위기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연세를 여쭙길래 아빠가 엄마보다 3살 어리다라고 했더니 기함을 하면서 그럼 엄마가 아빠 잔뜩 무시하면서 사셨겠네? 에그머니나 보고 자란 게 그런 걸 텐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런 집에 장가 보낼꼬?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은 나이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시고요. 저희 앞에서 다투신 적도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뭐가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연상연하는 아니다라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전남친 부모님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0살이나 많으세요. 꼭 나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집안도 엄청 가부장적이라서 남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무시하고 사셨댔고요. 본인이 정작 그런 대우를 받고 살면서 누가 누구더러 혀를 끌끌 차는지요. 게다가 저희 집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예 대놓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른이 이렇게까지 교양이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돈은 얼마나 있어? 결혼할 때 얼마나 해줄 수 있고? 아,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혹시 현수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결혼은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모자라는 건 일부 대출도 받고. 아니, 대출을 왜 받아?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면 신혼부부 잘 살 수 있을 텐데. 물론 우리는 현수 형도 곧 장가 가야 해서 많이는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너희 집에서 얼마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너 장녀라면서? 그러면 집에서 좀 해주시겠지. 우리는 한 2천만 원밖에 못 해줘. 야, 너희 집에선 얼마나 해주시는지 한번 여쭤봐. 아니, 돈이 별로 없으신가? 너더러 양가 지원도 생각 말라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희 부모님은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저희 뜻이 있어서요. 그때 전 남친이 급하게 끼어들며 엄마, 유리네 집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했잖아. 아버님도 현역이시고 어머님도 지금 미용실 하시는 거 가현동에서 2층짜리 건물 통째로 쓰셔. 얼마나 잘 되시는데. 그냥 지원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서 살고 싶다는 거야. 독립하는 거니까. 그래? 그건 내가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나 보다. 뭐 얘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하시며 전 남친 엄마는 살짝 깨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의도 없고 말끝마다 야, 너 하시는 게 전혀 저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전 남친도 본인 어머니가 부끄럽긴 한지 계속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역시 씹은 얼굴로 표정 관리 못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 남친 엄마가 이번엔 저희 부모님 학력을 물으시더군요. 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오셨고 엄마는 집안 사정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뭐라고? 중졸? 엄마가 중졸이시라고? 전 예비 시모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며 건수 잡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요즘에 무슨 중졸이 다 있어? 너희 외가 엄청 가난하셨나 보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을 고등학교도 안 보내셔? 아니, 중졸 치고 그럼 되게 성공하신 거다. 2층짜리 미용실 원장이 다 되셨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니 전 남친은 급하게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전 남친이랑 엄청 싸웠네요. 제가 그런 분은 내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가 않다고 파혼하고 싶다고 하니 전 남친이 엉엉 울면서 엄청 매달렸어요. 냉전이 거의 3달 지속되었는데 그 기간 내내 저에게 무릎 꿇고 빌었으니 말이에요. 말로는 저랑 결혼하면 자기 엄마랑 통화도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만 만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 생각이 많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집에다가는 차마 예비 시모가 엄마 중졸이라고 잔뜩 무시하더라 어쩐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기 싫어. 현수 씨 엄마 이상해. 별로야. 라고 얼머무리며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제 전남친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잘했거든요.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순하고 착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이왕 결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전 그러면 부모님들까지 다 같이 만나보자고 하셨고 전 남친도 이해 좋아라 하며 본인도 엄마랑 엄청 싸웠고 이제 말조심하기로 자기랑 약속했다며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 의견도 있고 해서 상견례인 듯 아닌 듯 양가 부모님들까지 총 6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 남친 엄마가 본인은 차 오래 못 탄다면서 자기네 집 쪽으로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 한식당으로 잡았어요. 솔직히 그것부터 저는 빈정상했습니다. 차를 오래 못 타긴 무슨. 전 남친 엄마는 주말마다 지인들이랑 등산 다니느라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기선제압인지 꼬라지 부리는 건지. 아무튼 그때부터 심상치 않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양가 부모님들 첫 대면에서는 서로 하하호호하며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미용실 하신다더니 정말 헤어스타일이 고급스럽고 멋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전 제 머리 드라이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해준 거예요. 하며 엄마가 엷게 웃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 엄마가 아, 본인이 하신 게 아니세요? 그럼 이제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네요. 약간 노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 미용실 직원들 실력 좀 키워야겠어요. 하면서 웃으시더니 본인이 원래 거짓말을 못하고 직설적이라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순간 기분이 나쁘신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며 고객님이 되실지도 모를 뿐이니 피드백 잘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저희 손님분들 중에서는 불만족하고 가신 분들은 없어요. 10년 넘는 단골분들도 많으신데요. 라고 하시니 전 남친 엄마가 미용실이 다 그렇죠. 그냥 얘기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머리 자르고 뽑고 하는데 뭔 그리 대단한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또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거의 입을 다무셨습니다. 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언짢으신 티를 내셨고요. 전 남친은 때마다 본인 어머니에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미용실 얼마나 실력 있는데? 인터넷에 쳐봐. 평도 다 좋아. 나도 거기서 머리 몇 번 자른 적 있는데 엄마 기억하시잖아요. 잘 잘랐다고 칭찬하셨을 땐 언제고. 라고 하니 전 남친 엄마가 그냥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이미 속으로 정하셨대요. 이 집에 우리 딸 절대 시집 보내면 안 되겠다고요. 어쨌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앉아있는데 전 남친이 분위기 살린답시고 맥주도 시키고 그랬지만 별 소용 없었습니다. 전 남친의 아버지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그러다가 전 남친 엄마가 드디어 돈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실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마음 같아서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은데 딸이 극구 사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해줄 수 있으시냐고 거기서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떻게 그걸 전부 다 까발릴 수 있겠냐며 현수 쪽에서는 얼마 생각하시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도 기분이 나쁘신 게 티가 나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 저기 땅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팔면 손해라서 한 2천만 원 해주고 나중에 그 땅 나눠서 현수 내주면 되죠. 우리는 나중에 줄 수 있다 치면 유리 쪽에서는 줄 수 있는 만큼 해줘야 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 힘들어요. 대출을 뭐 받는다는데 요즘 이율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애들 좀 도와줍시다. 하시더군요. 저는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전 남친 엄마도 기분이 나쁜지 그때부터 말수가 급격히 줄더라고요. 이제 적당히 자리 마무리하고 일어나려 하니 전 남친 엄마가 갑자기 그런데 자수성가를 하신 거죠? 듣자 하니 집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졸이라고 하시던데 라며 학력 얘기를 다시 꺼내시더군요. 세상에 저번에 들었지만 꽤나 놀랐지 뭐예요? 제 주변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들이지. 우리 유리네 외가가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런 집에서 미용일로 이렇게 성공하시고 참 대단하세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일 못하겠던데. 생활력이 참 강하시네요. 집이 가난하셔서 그런가? 저는 영 바깥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은 저더러 온실속 화초라고 놀리지만요. 하며 전 남친 엄마가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비아냥대는 소리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 가난하다 가난하다 하시는데 집마다 사정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픈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긴 그만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도 없어진 와중에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 엄마가 오기가 생긴 듯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나도 고등학교 별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집에서 대학교까지 보내준다는 걸 내가 공부하기 귀찮다고 거절했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나중에 사람 구실한다고 얼마나 귀에 딱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사람 구실이라는 말에 강조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저희가 뭐라고 더 대꾸할 틈도 없이 남친 엄마는
중졸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는 다 고졸이고 우리 현수 아빠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보면 유리네 집이랑은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라고 하길래 저희 엄마가 나는 중학교만 나온 거 부끄러워한 적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학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은 안 맞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교양 차려서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우리야 괜찮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면 뒤에서 수군대지 않겠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 대 집안이 엮이는 일인데 격이 좀 안 맞기도 하고요. 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발끈했더니 전 남친 엄마가 어머어머 하면서 저더러 어른한테 대들고 그런다며 놀란 척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그냥 상종할 가치가 없다며 저에게 속삭이시고는 아버지 챙겨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격이 안 맞다고 느끼는 건 저희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엄마 된 입장에서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요. 더 진행되기 전에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딸이 조금도 미련 갖지 않고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2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파혼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가려니 전 남친이 헐레벌떡 저희 부모님과 저를 잡더라고요. 저는 헤어지자고 하고 그렇게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혹시나 해서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남자는 괜찮은데 시부모 자리가 영 별로라고 파혼하길 잘했다 하시며 잘된 일이니 개의치 말라고 하셨어요. 자식 마음에 나는 상처야말로 엄마의 상처라면서 제가 괜찮으면 엄마도 괜찮다고 되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파혼했던 3년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괴감에 술도 참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잘 살아보려고 소개팅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 동생이 외국에서 돌아와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됐고 지금 집이 좁다고 느껴서 54평짜리 아파트 탑층에 어느 복층을 매매했어요. 부모님 돈이랑 동생이 번 돈 합쳐서 융자 하나 없이요. 꽤나 비싼 아파트입니다. 지금 시가는 모르겠는데 당시 매매했을 때 19억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 인테리어에도 거의 1억 들여서 잘했고 저도 가구랑 소품을 고급스러운 걸로 고르는데 일조했어요. 집 다 꾸미고 나니까 정말 모델하우스 뺨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이 좀 넓기도 했고 아빠와 제 동생이 아무리 집안일을 같이 한다고는 해도 깐깐한 성격상 가사일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엄마가 미용일에 고질병인 손목 부상으로 집안일이 버겁다 느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남한테 집안 잘 안 맡기는 엄마라 그동안 아무리 바빠도 가사 도우미는 안 구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체력도 안 된다 싶어서 결국 구하게 되셨습니다. 엄마 성격상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집에 잘 안 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파출부 면접도 참 많이 봤네요. 물론 면접비도 5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2주 정도 틈나는 대로 가사 도우미 면접을 보았을까. 그 주말 오후도 역시 면접이 한 건 잡혀 있었고 모처럼 저랑 엄마가 집에 있어서 같이 그분을 보기로 했어요. 띵동 하고 벨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얼굴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화면을 못 보셨고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다가갔고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하며 면접자가 환히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엄마가 안방에서 슬리퍼를 신고 걸어 나오시며 면접자분 오셨는데 어서 안으로 안 모시고 뭐해? 라고 말씀하시다가 면접자 얼굴을 보고 똑같이 굳으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전 남친의 엄마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친 엄마가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듯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친구 집에 온다는 걸 하며 횡설수설하듯 나가려 했고 저는 순간 입가에 웃음이 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남친 엄마를 막았고
온 김에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말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인지 면접 보러 온 거 다 아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부끄러워 마시고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그 아줌마를 연행하듯 양팔로 잡아 끌며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한순간에 저희 집 거실에 앉게 된 전 남친 엄마는 바늘방석이라도 앉은 듯 심기 불편해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집 내부를 여기저기 살펴보시는데 많이 놀라신 눈치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으리으리하니까요.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파출부일 면접 보러 오셨죠? 왜 도망가고 그러세요? 뭐 부끄러워서 그러세요?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중졸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성공하는 마당에. 라고 했더니 그 아줌마가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제가 연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더니 파출부는 웬일이세요? 남의 집 가사일이 얼마나 고된데. 게다가 저희 집은 2층짜리 54평이라서 꽤 힘들어요. 물론 페이는 좀 세긴 하지만요. 우리 엄마는 성격이 워낙 너그러우셔서 엄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낌없이 베풀거든요. 월급도 빵빵하게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돈 많이 주니까? 집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계속 쉬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온 거야. 나도 면접 처음 보는 거거든? 저희는 경력자 구하는 건데요. 보니까 가사 도우미 20년 경력이시라던데 그럼 허위 경력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저 신고해야겠어요. 제가 한마디 하자 전 남친 엄마는 사색이 되어서 그제야 아니라고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평생 가정주부 하셨다면서 미용실 40년 하신 저희 엄마는 억세고 독한 사람인 양 으스대더니 말이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이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나 싶어 뒤늦게 열받더군요. 저희 엄마는 고상하게 차 한 잔 내려주시며 여기까지 오신 것도 고생하셨는데 차나 한 잔 하고 가세요. 저희는 집이 워낙 넓어서 아마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바닥이 대리석이라 관리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비록 중졸이지만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보시다시피 집에 귀중품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믿음직한 사람 구하고 있습니다. 인성도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죄송하지만 면접에 불합격 되셨어요. 라고 고상하게 말씀하시고는 면접비예요. 원래 5만 원 넣어드리는데 저희는 구면이기도 하고 또 사정이 안 좋아 보이시니 조금 더 넣어드렸습니다. 하며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전 남편 엄마가 그 봉투는 쳐다도 안 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대뜸 일어나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현관 쪽으로 안내하며 이제 그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면접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신 고졸이시니 중졸이신 저희 엄마보다 좋은 일자리 구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씩씩거리며 저희 모녀를 째려보더니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문이 쾅 닫히자마자 저랑 엄마는 배를 붙잡고 웃었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그날만큼 통쾌했던 감정은 다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무시하더니 꼴 좋다 싶었고요. 얼마나 열등감이 심하고 자격지심이 대단했으면 그랬을까요? 가사 도우미로 일한 건 또 왜 숨기고 가정주부라고 저에게 말했으며 중졸인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무시하려 했는지. 집에 땅 있다는 말도 보나마나 거짓말이겠죠. 남자 괜찮은 것만 믿고 대뜸 시집가려 했던 지난날의 저도 참 한심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합니다.